그날도 은혁의 핸드폰은 새벽을 찢는 비명과 함께 울렸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층 높이에서 추락한 환자였다. 일용직 근로자인 그는 추락과 함께 몸을 꿰뚫은 직경 철근으로 인해 복강 내 다발성 장기 손상과 심각한 복강 내 출혈을 보이고 있었다. 혈압 80에 50, 맥박 120회, 의식 반원수 상태입니다. 혈색소 5점, EGDL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구급대원들의 긴박한 보고를 들은 은혁은 이미 마음속으로 수술 계획을 짜고 있었다.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보호자는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이었다. 환자의 아내였다. 그녀는 의사 가운을 입은 은혁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다. 선생님, 우리 남편 살리지 마셔요. 돈이 없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지 감당도 안 됩니다.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급실 스태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은혁은 단호했다. 비용 때문에 살릴 수 있는 환자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분, 지금은 수술 동의서에만 서명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수술실로 향했다. 음성 혈액 10단위 준비하고 신선 동결 혈장 6단위도 대기시켜. 10시간에 걸친 사투였다. 은혁은 정중선 개복수를 통해 복강을 열고 철근이 관통한 경로를 따라 손상된 장기들을 확인했다. 소장 천공 3곳을 1차 봉합술로 봉합하고 우측 간엽 일부에 발생한 열상을 간봉합술 기법으로 지혈했다. 철근이 스쳐 지나간 하대 정맥 근처의 후복막 혈종은 조심스럽게 배액하며 지혈술을 완성했다. 생체 징후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혈압 110에 70, 맥박 85회. 심장 옆을 스쳐 지나간 철근의 흔적으로 발생한 심막 삼출은 심막 천자술로 배액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미세수술 기법으로 세밀한 혈관문 합술을 완성하는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때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튿날 지역 신문 일면에 그의 이야기가 실렸다. 비용을 초월한 의사의 사명감, 40대 외과 과장 송은혁, 의료계의 영웅 탄생. 언론은 그의 행동을 영웅담처럼 포장했고 은혁의 이름은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은혁은 그저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묵묵히 다음 수술을 준비할 뿐이었다. 동해에서 북한군에 납치된 해군 장병 3명을 구출하는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총상과 창상을 입은 장병들이 발생했다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이들은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육지로 이송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국가 비상사태였다. 정부는 곧바로 은혁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동해상에 수술이 가능한 특수함정을 띄울 테니 그곳에서 수술을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다. 은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안을 수락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환자들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뿐이었다. 푸른 동해의 파도가 넘실대는 함정 위 은혁은 수술복을 입고 메스를 들었다. 수술실은 좁고 흔들렸다. 첫 번째 환자는 복부에 소총탄 총상을 입은 장병이었다. 입구 창상은 우측 늑골하부, 출구 창상은 없어. 관통창이 아니야.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총알은 간우엽을 관통해 후복막강으로 이동했고 상장간막동맥에서 활동성 출혈이 확인되었다. 은혁은 파도에 흔들리는 몸을 지탱하며 응급개복술을 시행했다. 간문부 혈류 차단술로 간혈류를 일시 차단한 후 간절개술을 통해 총알을 제거하고 손상된 간조직은 아르곤, 가스 응고술로 지혈했다. 상장간막동맥의 파열 부위는 단단문합술로 재건했다. 두 번째 환자는 좌측 어깨에 파편 관통상을 입은 장병이었다. 날카로운 파편은 상완골 근위부를 분쇄골절시키며 겨드랑이 동맥과 상완신경총에 손상을 입혔다. 은혁은 전방 삼각 흉근 접근법으로 접근하여 분쇄골절을 도수정복 및 내고정술로 고정했다. 손상된 겨드랑이 동맥은 복제정맥 20편을 이용한 우회술로 재건하고 상완신경총의 부분 손상은 미세수술 기법으로 신경재건술을 시행했다. 마지막 환자는 머리에 관통성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가장 위급한 상황이었다.
두 개 내압이 30mm까지 올라갔어요. 글래스고 혼수척도 3점입니다. 응급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총알 궤적이 우측 전두엽을 관통해 측두엽까지 이어져 있었고 정중선편이 8mm의 심각한 뇌부종이 관찰되었다. 은혁은 즉시 응급 두개절개술을 시행했다. 전두 측두 두개절개술로 두개골을 열고 총알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괴사된 뇌조직을 제거했다. 출혈하는 뇌혈관들은 양극성 응고술로 지혈하고 뇌압 감소를 위해 감압성 두개절제술을 추가로 시행했다. 수술이 모두 끝나고 함정은 해군 기지로 돌아왔다. 해군 장병들은 모두 무사했다. 이 소식은 다시 한번 전 국민의 뜨거운 찬사를 불러일으켰다. 은혁은 이제 단순한 지역 영웅을 넘어 국가적 영웅으로 부상했다. 며칠 후 은혁에게 또 다른 난제 수술이 찾아왔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발포한 권총탄 총상으로 좌측 하지에 심각한 복합 손상을 입은 강도 용의자였다. 총알은 대퇴동맥과 대퇴정맥을 동시에 파열시켰고 대퇴골 중간부 분쇄골절과 함께 좌골신경 완전 절단 손상을 동반했다. 발목 상완지수는 0.15 중증 사지허혈 상태였다. 구획 증후군도 진행 중입니다. 구획 압력이 45mm예요. 응급실에서 측정한 근요소 수치는 15,000으로 횡문근융해증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은혁은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절단 없이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했다. 시간은 촉박했지만 그의 마음은 굳건했다. 강도 놈을 왜 살리려고 합니까? 다리를 절단해서라도 목숨만 건지게 하세요. TV와 신문, 인터넷 커뮤니티는 온통 은혁을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여론은 악화되었고 병원에도 비난 전화가 빗발쳤다. 하지만 은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환자에게는 범죄의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병과 부상만 있을 뿐입니다. 제게 주어진 환자는 그저 생명을 구해야 할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20시간이 넘는 대수술에 들어갔다. 먼저 응급 근막절개술로 4개 구획을 모두 절개하여 압력을 해제했다. 파열된 대퇴동맥은 대복제 정맥을 이용한 중간 이식편으로 재건하고 대퇴정맥은 단단문합술로 복구했다. 분쇄된 대퇴골은 골수각 내 금속정과 잠금 금속판을 병용한 이중고정술로 안정화했다. 가장 까다로운 것은 좌골신경 재건이었다. 10cm 길이의 신경결손에 대해 비복신경 이식편 4가닥을 이용한 케이블 이식기법을 적용했다. 미세수술 신경외막봉합술을 시행하며 각각의 신경다발을 정확히 정렬했다. 혈관 재건 후 재관류가 시작되자 허혈재관류 손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종이 발생했지만 은혁은 이미 예상하고 예방적 근막절개술을 추가로 시행했다. 근육 생존 능력은 출혈 검사와 수축성 검사로 확인했고 괴사된 근육 조직만 선택적으로 제거했다. 결국 다리는 절단되지 않았고 환자는 목숨을 건졌다. 도플러, 초음파에서 확인된 촉지 가능한 맥박과 따뜻하고 분홍빛의 발가락은 성공적인 사지구제술을 증명했다. 하지만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자를 살렸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의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은혁은 영웅에서 한순간에 국민적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강도 사건 이후 은혁에 대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병원 게시판에는 그의 퇴출을 요구하는 글들이 도배되었고 병원 경영진은 은혁에게 휴가를 권유했다. 하지만 그는 환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쏟아지는 수술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고 그는 묵묵히 수술실로 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역 국회의원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추돌사고로 병원에 실려왔다. 둔상 복부해상과 폐쇄성 두부 손상, 그리고 늑골 흉곽의 복합 손상이었다. 응급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4급 비장 열상과 간좌상, 그리고 급성 경막 하혈종이 확인되었다. 은혁에게 수술을 요구한 이는 다름 아닌 그 국회의원의 가족들이었다. 바로 그 국회의원은 강도 사건 당시 방송에 나와 은혁을 맹렬히 비난했던 인물이었다. 강도 놈을 살린 의사에게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사는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의 발언은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했다. 은혁의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만류했다. 은혁아, 굳이 그 사람 수술할 필요 없잖아. 다른 의사한테 맡기면 되잖아.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기억나지 않아? 은혁은 고개를 저었다. 환자에게 정치적 이념이나 과거의 언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자는 그저 살려야 할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결국 수술실로 들어갔다. 두개내압 감시 시작하고 혈압을 평균 동맥압 80 이상으로 유지해 먼저 응급 두개절개술로 급성 경막 하혈종을 제거했다. 전두두정 두개절개술을 시행하여 혈종 제거 후 출혈점을 양극성 응고술로 지혈했다.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 위험에 대비해 외내실 배액관을 삽입했다. 이어서 복부 수술에 들어갔다. 정중선 개복술로 복강을 열자 복강 내 출혈 2000cc가 확인되었다. 비장의 사금 열상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있어 비장절제술을 시행했고 간좌엽의 좌상 부위는 아르곤, 가스 응고술과 섬유소 접착제를 이용해 지혈했다. 흉부의 늑골 흉곽은 다발성 늑골골절 3-7번 늑골로 인한 것이었다. 늑골 수술적 안정화술을 시행하여 늑골 금속판 시스템으로 고정했고 동반된 폐좌상에 대해서는 보호적 폐환기 전략을 적용했다. 15시간의 대수술 끝에 국회의원은 목숨을 건졌고 기사회생했다. 수술 후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뇌부종이 호전되고 두개내압이 15mm 이하로 안정화되었으며 복강 내 제출혈의 소견도 없었다. 이 소식은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비난하던 사람들은 침묵했고 다시 한번 은혁의 신념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다. 병원 경영진은 여전히 그에게 냉담했다. 은혁의 무분별한 영웅적인 수술들로 인해 병원 적자가 늘어간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은혁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명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살릴 수 있는 병원, 오직 생명만을 위한 병원을 꿈꿨다. 은혁의 수술 중독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환자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싶었고 더 많은 환자를 살리고 싶었다. 어느 날 그는 하루에 무려 8건의 대수술을 연달아 진행했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다. 새벽 2시 응급 충수절 제술로 시작된 하루는 곧이어 위암, 근치적 위 아전절 제술과 이군 림프절 곽청술, 교통사고, 환자의 응급 두개절개술과 시험적 개복술, 그리고 급성 대동맥 박리증에 대한 응급 상행 대동맥 치환술까지 이어졌다. 마지막 환자는 폐암 4기 환자로 이엽절 제술과 기관지, 성형술, 종격동 림프절 곽청술이 필요한 고난도 수술이었다. 은혁은 늦은 밤까지 수술을 진행했다. 비디오 보조 흉곽경 수술로 시작했지만 광범위한 유착으로 인해 개흉술로 전환했다. 상엽과 중엽을 일개 절제한 후 기관지 마이너스 기관지, 문합술로 기관지를 재건했다. 종격동 림프절 곽청술까지 완료하는데 8시간이 걸렸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수술실을 나오려던 순간 그의 몸은 휘청거렸다. 시야가 흐려지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과장님, 과장님.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은혁의 몸은 차가운 수술실 바닥으로 쓰러졌다. 정신이 희미해져가는 순간 그의 뇌리에는 지난날의 환자들이 스쳐 지나갔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했던 일용직 노동자가 퇴원하며 깊숙이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 바다 위에서 수술받았던 해군 장병이 보내온 감사 편지, 다리를 되찾은 강도범이 눈물로 사죄하며 건넨 편지, 그리고 그를 비난했던 국회의원이 마지막에 남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하지만 그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현실이 다시 그를 붙잡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급박한 목소리들, 6층 붕괴 현장에서 다수 매몰자 발생, 중상 환자 12명, 전방 접촉 지역 폭발 사고, 군인 5명 중상, 교각 붕괴 현장, 시민 20여 명 구조 중. 아직도 살려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은 마치
새로운 메스를 향한 그의 열망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의 쓰러짐은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병원 경영진의 퇴출 압박, 끝없는 수술 중독, 그리고 또 다른 난제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